이 자리로 모실게요. 그 얘기를 한번 이 자리로 모실게요. 많이 신청 좀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첫 첫 바따. 첫 바따로. 첫 바따의 기준은 뭡니까? 첫 바따의 기준이 이제 누가 고른 거야? 첫 바따. 얘기하실 주제의 선명성. 주제의 선명성. 주제의 선명성과 그리고 엄선했네. 그렇지. 주제의 선명성과 전문성, 전문성, 특수성. 특수성. 이 세 가지. 이렇게 선명성, 전문성, 특수성. 이 세 가지를 놓고 합쳐서 적합성.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각 분야에 33점씩 저희가 배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채점을 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신. 진짜?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희 첫 바따. 야, 이렇게 하면 그 뒤에 오신 분들 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되는 뻥입니다. 거야? 그런 거 아닙니다. 랜덤이라고 해, 랜덤이라고. 그냥 제일 먼저 일정 되시는 분. 그렇지. 일정 되시는 분. 오늘 대 하시는 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좀 드렸어요. 네. 그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자, 오늘 모실 게스트는 김태훈님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김태훈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쪽 앉으시고. 가운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태훈이라고 하고요. 이런저런 글 쓰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이제 루노 채널은 꽤 오래 구독을 했었고, 네네. 팝인가요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이제 초창기 구독자로 제가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듣고 있다가 요런 이렇게 사람을 모은다고 그래서 저도 한번 아유, 감사합니다. 이 공간이 어떤 데인지 한번 구경 좀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네. 찾아왔습니다. 워낙에 쓰신 책이 밑에 이제 자막에 나갈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심당, 뭐 벤츠 납품하는 대대된 철공소, 뭐 이렇게 쫙 나가 책들이 나가는데 편집할 걸 또 주시면 어떡해. 이게 나가는데 근데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스페셜티가 어디 있냐면 아일랜드에 있습니다. 아일랜드. 형 아일랜드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아일랜드 알지? 어디? 그 화산 가끔 나오고. 그건 아이슬란드고.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오로라 있고. 아이슬란드.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아일랜드 전부 아이슬란드였습니다.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오늘은 저희가 모시고 일단은 이제 아일랜드에 관련된 음악 얘기도 좀 해보고 또 아일랜드라는 나라에 대한 또 그게 나라도 재밌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 재밌죠. 재미없, 노잼 나라 아니에요? 아니야. 거기가 슬픈데 재밌는 나라. 그래? 그래서 그게 약간 우리랑도 통하는 데가 좀 이 프로에서 데미안 라이스 얘기를 했잖아요. 네, 딱 아이리시 느낌이에요. 데미안 라이스가 딱 그게 맞는 사람이라고. 음악은 되게 우울한데 사람은 되게 뭐랄까 센스도 있고 유머 감각도 있고 뭐 이런 느낌이 좀 같이 좀 공존하는 나라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아일랜드라는 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문화 또 이 국가 그 자체 거기서 파생되는 음악 이게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지금은 직장을 안 다닙니다만 직장 다닐 때 약간 팽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팽. 지금 이제 박정훈 대령 정도는 아니고 제 상위단 기관이 문화체육부였거든요. 정부 네. 기관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찍혔어요. 저 새끼 손 본다 이래가지고 찍혀가지고 그때 저를 이렇게 인사를 해줬던 분이 나가고 새로운 원장이 오면서 이제 견장을 이제 뗀 거죠. 떼고 출근은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주는. 그 상황. 그 지금 박정훈 대령이 그렇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앉아 다 있어요. 치유가 되셨나 보다. 이 얘기를 편안하게 꺼내시는 거 보니까. 그게 꽤 오래 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2008년 정도 되니까. 그래서 한 10하고도 한 15년? 지금 그때 왜 그 박정훈 대령이 그 청문회 하면서 구원받은 느낌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실 좀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앉혀놨는데 아무 일도 없어. 그러니까 나하고 친하게 지냈던 직원들도 아는 체 하기가 애매하고. 맞아요. 그렇게 이제 한두 달 지내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맛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구원을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유튜브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아마 2008년 유튜브가 2004년인가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저 이제 백그라운드가 개신교다 보니까 이제 위로를 받으려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쪽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종교 쪽으로. 종교 음악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그런 쪽으로 음악을 찾다 보니까 그때 이제 꽂혀서 들었던 노래가 이제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그게
뭐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버전을 다 찾아 들었어요. 조시 그로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웨스트 라이프 들어보고 했는데 조시 그로반은 너무 미국 냄새가 너무 많이 나. 그리고 이제 웨스트 라이프는 너무 날티가 나. 그러다가 딱 꽂혔던 게 이제 켈틱 우먼이라고 하는 그 밴드의 노래가 이제 딱 꽂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드립탑하기 시작했어요. 그 부분은 약간 우리 동희 형이랑 비슷한 게 저 형도 그 중에 하나 고르라고 했으면은 아무도 모르는 거. 그거 찾았을 거야. 그거. 웨스트라 안 돼 이런 거. 다 아는 거 안 돼. 너희는 이거 알아? 그 맛에 사는 거죠. 예. 왜 이는 곡조와 음악이 나한테 왔을까? 물론 이제 그 메시지 가사가 뭐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뭐 선율이라든지 그 연주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막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다 아이리시더라고요. 아일랜드적인 노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유레이즈 미업 같은 경우는 만든 사람이 그 노르웨이 밴드죠. 그 시크릿 가든. 시크릿 가든. 예, 그 유로비전에서 그 그랑프리 했던 녹턴으로 그랑프리 했을 거야 아마. 이제 걔네들이 만드는데 얘네들이 아이리시예요. 아이리시. 그 걔네들이 만드는데 그 노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데니 보이를 편곡해요. 데니 보이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익숙했구나. 예, 그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연주했던 것들을 쫙 들어보면 이제 얘네들이 그 공연하는 걸 보면 그 걔네들이 많이 부르는 이제 콘템포러리도 있고 옛날 민요 같은 것도 부르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일랜드를 왜 이제 알았지? 뭐 이러면서 그때부터 디지털하기 시작해가지고 2000 실제로 그리고 뭐 아일랜드도 가셨잖아요. 그래서 한 2015년부터 코로나 있기 전까지는 몇 년 갔죠. 그러니까. 원래는 올해도 가려고 했었는데 아버지 장례 때문에 못 갔고 내년부터는 또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비슷한 게 음악을 이렇게 자료 조사하듯이 이렇게 좋아서 그냥 이렇게 몸에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게 아니라 찾아 들어가고 막 연구를 하면서 기어 분석하고 글로 배운 거지 글로. 이렇게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몹쓸병입니다. 몹쓸병. 지금 보니까 동희 형은 아일랜드가 그동안 아이슬란드로 알고 있었던 것 같고. 아니야, 내가 아는데 이제 일부러 웃기려 하는 거죠. 아일랜드에 화산 터지고 그 아이슬란드로 하잖아 지금 형. 이제 그만 말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일랜드는 그 역사는 좀 짧게 깊게는 모르고 얇게 아는데 그거를 저한테 맨 처음에 가르쳐 준 것도 사실은 U2라는 아일랜드 밴드의 썬데이 블러디 썬데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저는 항상 아무리 메시지가 좋아도 포장이 안 좋으면 사람들이 뜯지를 않아요 그걸. 노래가 좋아야 노래 좋은데 이게 무슨 뜻이지? 그렇지. 찾게 되잖아. 근데 그 노래를 찾아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민간인한테? 뭐 이제 이런 걸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의 어떤 그 오랜 기간의 그 반복 그리고 아일랜드를 떠나 있었던 사람들의 그 규모와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갔고 얼마나 퍼져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 어떤 이런 걸 대하는 자세가 막 처절한 분노 이런 거보다도 뭔가 좀 달라 느낌이. 그래가지고 좀 약간 재미있는 데다. 근데 심지어 굉장히 굵직굵직한 뮤지션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렇죠. 맞아, 꽤 있어. 인구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진짜 많이 약간. 그래도 무슨 느낌이냐. 이거 오키나와 느낌이 좀 있다. 오키나와가 사실 일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거기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막 싸우다가. 비슷하네. 아무로나미가 오키나와. 김이가요 안 부르는. 그러니까, 뭐 걔네 일왕이 와서 노래 좀 불러달라 했더니 싫은데? 나 그거 그런 거 안 부르고 뭐 이렇게 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오키나와 느낌과 아일랜드 느낌 이런 느낌이 좀 약간 통하는 게 아닌가 음악적으로 발달해 있구나. 역시 사학과 출신이 다르구만. 아니 근데 거기까지 딱 좀. 여기까지 여기서 더 안 들어가. 근데 이게 이거를 아일랜드를 아는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조선이나 이제 초창기 대한민국을 보고 이 동양의 아일랜드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조선을. 이 얘네들 보니까 동양의 아이리시들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술 좋아하고 모이면 노는 거 좋아하고 놀고 애들 똑똑한데 맨날 정치 얘기하고
그런 면이 정확하게 있네. 봤네. 정확하게 봤어. 미군정 때도 그랬을 거야. 치열하게 그렇지. 논쟁하고 그렇지. 뭐 하고. 응? 그리고 끝나고 술 마시고. 그 제주도에 가면 그 이시돌 목장이 있잖아요. 예. 제주도 이시돌 목장이 아일랜드 선교사가 와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성골론반회라는 그 조직인데 네. 얘네들이 그 선교 이제 후원금을 받아야 되니까 자기들이 계속 뭔가 잡지를 만들어요. 더 파이스트라고 잡지를 만들어서 이제 계속 이제 영국, 미국에 보내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우리 후원해 주세요. 후원 보조금. 우리가 지금 극동에 있으니 너네 이런 정보 유튜브가 없잖아. 이거 우리 거밖에 없어. 이거네. 그 잡지 내용 그 이제 항상 그 아티클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쓴 내용 보면 상당수의 내용이 자기들이 봐도 이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은 우리하고 너무 비슷해. 영국하고 관계 속에서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정서적으로 되게 뭔가 맞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거기도 분단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북아일랜드 같은 거, IRA 같은 경우에 굉장히 또 엄청나게 또 서로 죽고 죽이는 거 많이 했었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막 겹치면서 진짜 그러네. 계속 이렇게 파고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악이라는 것도 좀 알게 되고 그런 걸 보면서 그 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전 직장이 그 콘텐츠 진흥원에 그 마지막 보직이 음악산업팀장이었습니다. 음악을 몰랐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나한테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좀 롤모델로 좀 삼았던 게 그때가 언제냐면 그 텔미 한참 유행할 때였어요. 텔미. 그때 이제 기획사가 3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다 먹고 있었을 때인데 그 음악 산업 팀장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편중된 시장인 거지. 이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은데 어떤 모델을 삼을까? 그러면 일본이 상당히 두텁고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본 담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부기관이. 그렇죠. 그건 안 되지. 그렇다고 해서 필리핀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짜치잖아. 짜치고. 그러니까 아일랜드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잘 모르고 내가 말하면 다 그렇다고 그렇지. 알아야지 뭐. 화산 터지고. 그러고 보니까 아일랜드가 이런 정서로 이렇게 음악이 풍성한 나라라면 우리가 왜 풍성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지?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음악을 좀 듣게 됐죠. 아일랜드 음악 하면은 이제 요 근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튜브부터 해갖고 이런 대중음악도 있지만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그 어떤 각 국가 갖고 있는 민요 전통 음악들이 또 있는 것이고 그 정서를 이게 쭉 봐서 지금까지 오는 걸 봤을 때도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약간 우리나라 음악 흐름과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세요? 그렇죠. 이제 이게 좀 뿌리 조금 딱딱한 얘기를 좀 하자면 얘네들이 이제 켈트라는 정서가 있잖아요. 우리 지구상에서 유럽에서 켈트족이 이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그다음에 프랑스의 브르타뉴, 뭐 이 정도가 이제 켈트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켈트족이 유럽을 다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 시대 때. 로마 애들이 되게 켈트족을 무서워했고. 근데 켈트족이 이제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밀어낸 사람이 이제 카이사르고. 그래가지고 밀려가지고 저 이제 브리튼 섬까지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럼 켈트족은 왜 유럽을 지배했는데 제국을 못 만들었을까? 얘네들이 문자를 안 써요. 문자를 안 쓰니까. 전화로 하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문자가 매체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고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인물이라든지 그 기억을 하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거죠. 그게 이제 구전으로 계속 내려오는 거죠. 근데 그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저는 좀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바드라고 해서 BARD, 바드라고 해가지고 음유시인 뭐 이런 건데 그렇죠. 그게 마지막 바드가 17세기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 자체는 이제 역사라든지 사건에 대해서 전달해주는 하나의 메신저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음악하는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기본적인 존경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와 역사가 저장되고 전달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민요로 계속 내려오는데 지금 이제 불려지는 민요들 이렇게 보면 그 아일랜드 역사에서는 헨리 8세가 기준점이거든요. 헨리 8세가 종교를 바꾸잖아요. 국교를 바꾸면서 그러면서 같은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나눠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갈등과 탄압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민요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지금도 불려지는 거예요. 지금도.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때가 17세기 정도, 16세기, 17세기니까 우리 임진왜란 때인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진주성 전투를 관한 그 당시를 묘사하는 김신인 장군을 묘사하는 아니면 그 전투를 묘사하는 민요가 그때 아마 있지 않았겠을까?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게 지금도 내려오는 거야. 그걸 지금도 부르겠다. 네. 야, 그건 참 신기하다. 진짜. 그게 어떻게 그렇게 안 끊기고 올 수 있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민요라는 게, 버전이, 그러니까 이렇게 추정만 하는 거야. 옛날에 녹음을 못 했으니까 추정만 하는 게, 지금 조선시대로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가면은 이게 안 된대. 의사소통을 못 안 하는데. 된다고 아예 안 된대. 말투부터 모든 단어가 다 달라서. 그럼 노래도 굉장히 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바드, 즉 음유시인들을 통해서 내려오던 노래들이 그 시대에 맞는 버전으로 계속 살아남은 거지. 그렇죠. 이게 더 대단한 거야, 이게. 사실은. 왜냐면, 새로운 시대에는 항상 새로운 문화가 나오고, 새로운 노래가 나올 텐데, 그것들을 뚫고 어쨌거나 살아남았다는 거는 뭔가 그게 그냥 노래가 좋아서만은 아닐 것이고, 그 메시지를 좀 기억해야겠다, 남겨야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200년도 아니고, 막 몇백 년을 간다. 그게 그 아일랜드에 이제 되게 불행하지만 또 하나 괜찮았던 거는 뭐냐면 아일랜드는 그 한 놈한테만 얻어 터졌잖아요. 그 영국이라고 하는 너무 센 놈이긴 한데 얘한테만 있기 때문에 적이 하나밖에 없어. 심플해요. 악마가 딱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좀 심플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체코라든지 이런 데 이제 평원에 있는 나라들은 여기서 들어왔다, 저기서 들어왔다. 그 진짜 다르네. 속마음을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중국, 일본 이제 주로 우리 그렇지. 이렇게 묵살기 불었던 건데 위쪽에서 오고 옆에서 옆구리 찌르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아일랜드는 그냥 오롯이 나머지는 대서양이고 우리의 주적은 하나다. 다른 놈 얘기하면 저거 반동분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근데 진짜 그게 이게 확 뭉치게 하는 데는 그만한 게 없겠네. 맞아.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노래라는 게 사실 공동체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도 이제 옛날에 데모 할 때 보면 그 70년대 한참 이제 유신 막 이런 거 할 때 그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모여 있으면 사실 할 게 없잖아요. 그 모여 있는 사람을 계속 모여 있게 하기 위해서는 노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노래가 없으니까 애국가 부르고 하는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애국가 보통 뭐 불렀더라. 아무튼 말도 안 되는 군가 바꿔서 부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넘으면서 이제 민중가요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그게 새로운 노래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노래를 갖고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지금 전통적으로 내려와서 지금도 불려지고 하는 노래라면 새야새야 파랑새야 정도. 그러네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면서 불려지는 노래는 새야새야 파랑새야. 그러니까 그 말고는 이제 다 뭔가 이렇게 탄압받으면서 사라지고 아니면 새로운 매체가 들어오면서 없어지고 좀 그런 부분이 우리는 조금 아일랜드에 비해서는 좀 아쉽지 않나. 이 민요가 이제 그 일본 강점기 때, 일제 강점기 때 뭐랄까 좀 약간 엔카나 이런 일본 음악들로 한 세대가 이렇게 좀 사라진 느낌이 좀 있기는 있어. 그때 나는 많이 끊겨버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요가 저도 이제 그 음악산업 팀장 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를 보잖아요. 197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그 연말 이렇게 그 가요 대회 이런 걸 하면 많았어요. 그 패티김류의 그 모던락이라 해야 되나? 이제 그 파트하고 그다음에 트로트 파트가 있고 민요가 있었어. 이 세레나 누나 있잖아. 네. 김세레나. 그러니까 민요가 있었는데 있었어요. 이게 그 이제 박정희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박정희 때 이걸 박제화 시켜버린 거지. 민요라는 걸 문화재라는 형태로 박제화시키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국악 쪽 보면 스승을 누구를 해서 그렇죠. 그 시대의 음악을 얼마나 똑같이 해내느냐가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잖아요. 그 자격증을 주고 안 주고 하는데 그렇게 박제화되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실생활하고 자꾸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게 있겠는데. 지난번 데미안 라이스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그 사람은 아일랜드 사람이고 또 누가 있을까? U2 아일랜드 사람이고. U2가 이제 가장 이제 성공한 그거고, 그다음에
그 90년대 오면서 이제 아일랜드 음악이 이제 꽃을 피우는데 네. 그때 이제 뉴에이지를 이끌었던 게 아일랜드 뮤지션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에냐. 애냐. 애냐가? 에냐가 그 아일랜드 북쪽 도니골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 아일랜드 사람들 뭐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옛날 우리 둘리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둘리스. 걔네들은 아이리시는 아닌데 놀란스. 놀란스. 섹시 뮤직 하는 걔네들이 아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족들끼리 밴드를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여기 애냐도 사실 그 가족 밴드 출신이거든요. 클라나드라고 하는 약간 좀 신비로운 음악을 하는 친구인데 얘가 이제 독립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인기를 끌었죠. 뉴에이지 음악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뭐 그 로리 갤러 얘기도 얼마 전에 했잖아요. 로리 갤러도 이제 그 출신이고. 혹시 그 틴리치라고 틴리치 맞아요. 맞아. 아일랜드네요. 아일랜드죠. 걔네들이 69년도에 이제 창단을 했으니까 70년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그 락 밴드한테 하나의 좀 모델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 친구 그 틴리치의 리더가 누구더라? 필 라이넛 이렇게 부르는데. 얘가 친구가 게리 무어. 그래서 게리 무어가 같이 시니지에서 활동을 이제 많이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좀 뭐 시네이드 오코너 우리 루노 우리 선생님이 하셨던 시네이드 오코너도 이제 대표적인 거고, 그다음 뒤로 오면 U2 있고, 그다음에 이건 아는 분은 좀 아시는데 포그스라고 셰인 맥고안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얘는 이제 켈틱 펑크라고 우리 진짜 보면 진짜 아일랜드 사람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곡 소개할 때 좀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좀 90년대 와서 좀 잘 살게 됐을 때 또 코어스라든지 웨스트 라이프 그다음 크랜베리 뭐 이런 좀 밴드들이 있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전에 했던 데미안 라이스라든지 글렌 한사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이게 보면은 제일 부러운 게 아일랜드 출신의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는 뮤지션들이 장르가 너무 다양하다는 이게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K-팝 아도잖아. 그냥 아도 쳤잖아. 그러면 모든 한국의 음악은 그냥 K-팝인 거야. 하나 끝. 물론 이게 마케팅적으로는 좀 쉬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얘네가 한국 출신이야? 라는 식의 다양한 음악가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그냥 시장의 크기로만 치부하기에는 아일랜드는 그럼 뭐 사람이 뭐 몇 억 명 사나? 그거 아니거든. 10분의 1이죠. 그러니까. 한 500만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뭐 웨스트라이프 같은 뭐 약간 그 보이 그룹 뭐 아이돌들도 있고 게리 무어가 있는가 하면은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팀은 크랜베리스였던 것 같아요. 크랜베리 처음 나왔을 때 그 밴드의 좀비라는 노래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아이들이 그냥 나옵니다. 막 총을 들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막 전투신도 나오고 그래서 진짜 대놓고 그냥 딱 그렇게 때리는데 그 여자 보컬이 원래 있던 팀에 들어가가지고 돌로레스 오리어던 얼마 전에 또 돌아가셨죠, 그죠? 갑자기 돌아가셨어. 근데 통기타 들고 와가지고 조그만 여자애가 노래를 자기가 만든 노래라고 부르는데 멤버들이 다 뭐야 얘는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팀이 그렇게 돼가지고 뜬 건데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요 조그만 나라에서 나온다는 게 진짜 이게 뭔가 좀 힘이 아닌가. 기본적으로 음악을 대하는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얘네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일랜드 음악을 할 거야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애들도 있고 예를 들면 U2라든지 이런 애들은 자기들은 펑크 하고 싶은 거지. 아일랜드 뭐 음악을 우리가 국위선양하고 그럴 생각 전혀 없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몸이 거의 배어 있으니까 데미안 라이스 같은 경우도 자기 노래 부르면 그게 아일랜드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 그 아까 좀비 얘기 같은 경우도 되게 좀 대표적인 그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그 노래가 어떤 의미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게 94년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93년도에 이제 테러가 일어납니다. 그 IRA가 그 웰링턴이라고 하는 곳에 북아일랜드이지 아마 거기에서 이제 폭탄 테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애 2명이 죽어요. 2명이 죽고 그걸 보고 아일랜드 입장에서는 이제 IRA가 어떻게 보면 우리 편이긴 하지만 얘네들 극단주의자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애들이 너무 폭력을 저지르니까 그때 이제 그 돌로레스가 열받아가지고 만든 노래가 좀비거든요.
너네들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냐, 이 좀비들아. 이제 그 노래인데, 이 노래가 이게 확 퍼지고 나서 실제로 ILA가 그 폭력을 중단을 합니다. 노래의 힘이네요, 진짜. 그렇죠. 이제 그 눈치가 보이는 거지. 그러고 나서 4년 뒤에 그 성금요일 협정이라고 해서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이 이제 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제 이 노래가 이제 미치는 힘이 굉장히 이제 크게 작동을 했던 그 사례입니다. 아까 그 유투의 썬데이 블라디 썬데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제 그 주제 사건이 된 게 72년도 1월 달에 그 데리라고 하는 도시, 런던 데리, 영국인들은 런던 데리라고 하고, 이게 아일랜드 사람들은 데리라고 부르는 그 도시에서 이제 영국의 공수부대가 침투해가지고 이제 그 평화 시위하는 사람들을 이제 총을 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한 15명 정도 죽었을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노래를 만든 건데, 유투의 보노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얘가 약간 좀 착함에 대한 강박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올바라야 된다.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때만 해도 이제 자기도 이제 이 노래가 82년도에 나왔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떴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꾸 물어볼 거 아닙니까? 영국 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걸 자꾸 왜 이런 노래 만들었냐 막 이러면서 불만이 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보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This is not rebel song. 이거는 그런 삐딱한 노래 아니야.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그 This is not rebel song에 대해서 가장 열받았던 사람이 누굴까? 그 아일랜드의 아일랜드 사람. 시네이드 오코너가 열받았습니다. 오코너가 열받아가지고 만든 노래가 This is a rebel song이라고 했어요. 나도 유투에 대해서는 그 메시지나 이런 게 칼 같은데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쑥 누면 싹 들어가는 칼. 처음에 되게 무서워 보이는데 막상 부딪혀 보면은 안전해. 그래서 안전하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다. 뭐 이런 게 좀 받아줘서 아예 막 강하게 갔으면 사실 그 어렸을 때도 멋져 이렇게 했을 수 있는데 이게 그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런 티만 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나한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고 다 아일리시들은 왜 담아져 있다라는 건 오케이. 근데 이제 뭐 아일리시만의 특별한 어떤 장르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그 2000년 저 이제 자료 찾다 보니까 그 신현준 선생 있잖아요. 신현준 선생 그 대중음악 평론 하셨던 이제 그분이 그 기사를 썼는데 아일랜드 팝이라는 게 있을까 이렇게. 그때가 2000년대니까 2000년 초반이니까 뭐 그때 켈틱 타이거 해가지고 막 떠오고 이제 뉴에이지 올라오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일랜드 팝이라고 불렀나 봐요. 근데 이제 그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게 있나. 그냥 단지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음악을 했다는 거지. 맞아. 그래서 별도의 장르가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보면 그런 되게 정체성을 느끼게 해주는 그 밴드들이 있죠. 포거스가 굉장히 대표적인 그 밴드고, 그 다음에 그 시니치가 그 첫 곡으로 부른 싱글이 위스키 인 더 자, 항아리 속의 위스키. 이제 그거를 이제 원래는 이제 그게 술집에서 부르는 드링킹송이거든요. 술 마시면서 부른 노래인데 그거를 이제 락 버전으로 빡 때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오마주 해가지고 메탈리카가 그거 불렀어요. 리메이크했어요. 아 맞다. 메탈리카가 위스키를. 돼지머리 그 시장에서 먹었던 돼지머리. 아니 그 메탈리카가 여기 돼지머리 끼고 넷이서 선글라스 끼고 막 그 인상 쓰면서 그 낙원상가 밑에서 사진 찍었단 말이야. 걔네들이 보기에는 한국은 미친 나라인 거야. 돼지머리만 잘려가지고 쫙 있는 거야, 이게. 야, 이 도시가 헤비메탈인데. 그리고 그때 이제 영등포, 물레동 쪽에 그때 공장들. 그래. 그때 거기서 사진 찍었거든요. 거기에 메탈 하우스라고 있어요. 거기 파이프도 있고, 거기서 제임스 PD가 으악 찍고. 그러면 너 오늘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게 아일랜드의 문화나 음악을 원래 좀 잘 알고 계시던 분들이라면은 또 한번 들어가면 좀 나오기가 힘든 나라다 보니까 아실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유투나 크랜베리스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팀이 아닌데 아일랜드 음악의 그 문화에 빠지려면 이런 정도 입문수로 좀 좋다. 뭐 그럴 만한 음악이나 뭐 좀 있을까요?
일단 그 시니치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시니치. 같아요. 이거는 좀 이렇게 보편적인 음악도 있고 아이리시적인 음악도 있고 하니까 시니치의 이제 그 위스키 인 더 자를 한번 위스키 인더 자. 들어보시고 시니치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아, 그 버전으로. 예, 그게 아일랜드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고 오. 다른 이제 외국인들 또 이렇게 락 베이비들도 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그리고 시니치의 그 리더 그 필 라이넛이 네. 그 엄마는 아일랜드 사람이고 아빠가 기니아 사람이에요. 오. 그러니까 그 약간 저쪽 블랙 쪽으로 돼 있는. 예, 주걱턱에 이렇게 네, 했는데 맞아요. 그 원래 이제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국에 다 그 영국에 런던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다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 거기 이제 노동자로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가 리버풀하고 맨체스터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맨체스터에 정착을 했다가 애가 까마니까 이게 더 불안한 거야. 그래서 더블린으로 보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더블린에서 성장하면서 이제 밴드를 만든 게 그 필라이넛이고요. 그 필라이넛이 좀 오래 못 살았죠. 이제 약을 좀 너무 심하게 하시는 바람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포거스를 한번 그 검색을 하셔서 네. 한번 들어보시면 포거스. 그게 셰인 맥고완이라고 하는 그 보컬인데 딱 보면 이게 이제 아일랜드가 잘 살기 전에 아일랜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보면 그 1988년도에 부른 그 아이리시 로버스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 더블리너라고 하는 그 동네 포크 유명한 포크 팀이 있는데 그 팀하고 같이 협연을 합니다. 그래서 담배 빡빡 피면서 근데 이 셰인 맥고완이 그 앞에 이 트레이드 마크가 앞에 이빨이에요. 앞니가 커요? 썩어가지고 아, 썩어서? 예. 이 세로로 이렇게 가늘 이게 넓잖아요. 그렇게 네. 세로로 가늘어요. 그러고 다녀요. 보면 야, 참 아이리시답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이 만든 노래 중에 가장 크게 빅히트를 했던 게 페어리 테일스 오브 뉴욕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듣는 영국 아일랜드에서는 항상 제일 많이 듣는 노래거든요. 이 노래가 참 예뻐요. 잘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에서 이제 아일랜드 사람들한테 그 이 노래가 어떤 의미인가를 이렇게 그리고 아일랜드 사람들이 셰인 맥고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려면 이 사람 장례식을 보면 장례식. 예, 그 영상이 있어요? 영상이 있어. 그래서 포그스하고 퓨너럴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시면 그게 뜰 겁니다. 거기 보면 그 글렌 한사가 이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부르면서 그 사람들이 쫙 나와서 같이 이렇게 부른 노래인데 이 아일랜드하고 우리하고 또 되게 비슷한 문화 중에 하나가 장례식이 뻑적지근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경야라고 하죠. 웨이크, 영어로 하면 웨이크라고 해서 밤새도록 모여가지고 그래서 막 통곡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막 웃고 노래하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밤새우면서 우리도 맨날 고스톱 치고 했었잖아요. 요즘은 안 하지만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게 되게 아이리시적인 문화예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장면에 이제 그 관을 놓고 맥고완에서 관을 놓고 글렌 한사하고 그다음에 그 리사 오닐이라고 하는 여자 가수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이제 백발이 된 맥고완 친구들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뭐 사람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아이리시 이제 전통 악기들 휘슬 그다음에 이제 기타 만돌린 이런 게 들고 이제 같이 막 노래를 해요. 그 노래를 하면 이게 이제 그 아일랜드 전통 음악의 특징이 중간에 한번 전조가 일어나거든요. 예, 그 전조가 딱 되면 사람들이 와 하면서 그리고 이 노래가 같이 나와서 이제 어울리면서 춤추는 장면이 있는데 사람들이 장례식에서 앞에 나와서 같이 춤을 춰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그 장면 보면 참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 셰인 맥고완을 참 사랑했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참 인간적으로 좀 많이 와닿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꼭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우리 안성기 주연의 축제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예. 저도 어렸을 때 참 이해할 수 없었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모든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술 먹고 놀다가 나중에 막 노래도 부르고 막 난리가 나요. 이게 말이 되나? 그 정서를 이제 나중에 나이를 먹으니까 좀 알았지만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그 응답하라 1988의 작가였던 거지. 그 똑같은 장면이 나와. 그래가지고 덕선이가 막 울잖아. 우리 할머니 불쌍하다고. 근데
알고 보면 이제 진짜 슬픔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거랑 좀 비슷한 면이 있네 이 사람들. 제가 본 그 중에 장례식 그 아일랜드 장례식 중에 제일 웃겼던 게 이 사람들이 진짜 저 조크에 목숨을 걸었다 싶은 게 그 장례식장을 이제 갔잖아 이제 네. 그런 이제 격려 다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을 내리고 이제 신부님이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데 그 밑에 관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야, 너희들 나 묻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미리 녹음을 해둔 거야. 마지막에 웃기려고 사람들. 조문 온 사람들 웃기려고. 가시기 전에 녹음해갖고 누가 몰래 트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냥 자기가 그걸 다 계획을 한 거지, 죽기 전에. 예. 인생을 건 조크네요. 인생을 건 조크. 대단하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네. 그 아일랜드 가면 꽂히는 그런 과들이 있어요. 감은 꽂힌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안 꽂히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클래식 좋아하고 그다음에 건물 막 삐까뻔쩍한 거 좋아하고 큰 성당 이런 거, 뭐 네. 이거 있어야 와, 되고. 그런 분은 가면 실망해요. 예. 근데 이제 약간 좀 B급 좋아하시고 좀 이형 아일랜드 간다. 자연 아일랜드 좋아하시고. 가면 안 온다 이제. 난데. 펍 돌아다니면서 음악 들으면서 펍 편하게 먹고. 네,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다 버스킹 다 하잖아요. 그럼 이제 하면 다 이제 저 음정 떨어졌어 막 이러고. 안주 안 시키고 맥주 하나 시켜도 되죠. 거기는 안주가 없습니다. 거기 그냥. 난데. 예. 됐네. 그 아일랜드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한번 아시는 분들이 나는 또 이런 분들도 좋아한다. 댓글도 좋겠고. 또 혹시 뭐 아일랜드 가실 때 같이 가실 수도 있는 거고. 같이 가면 좋죠.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 오늘 아무튼 긴 시간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형 아일랜드 갈 때 지금 머릿속 복잡해 지금 아일랜드. 갈 때 좀 정리하고 가요. 정리하고 갈게요.